자, 오늘은 과학 운동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단원인 기권을 연결해서 나갔는데요. 아마 학교들이 과학 선생님 대부분 다 두 분이 들어오시고 과학 1, 과학 2 선생님으로 과학 2 두 분류로 아마 진도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단원, 2단원 연결돼서 나가는 학교들이 있을 거고 1단원, 3단원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나가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2단원에 1을 이제 기권을 시작했고요. 3단원하고 2단원에 선생님이 번갈아 가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교에 필요한 과목들을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도록 조금 챙겨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3단원의 1 운동단원을 보겠습니다. 자, 이 운동단원은요, 속력이나 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조금 많은 문제들을 조금 다루어 보다 보면 조금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과학에서 운동이라는 것은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자,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보면 100m에 25초, 100m에 15초 누가 더 빠른 거예요? 시간이 짧은 것이 빠른 거죠. 그죠? 만약 같은 시간에 이동했다 그러면 더 먼 거리를 간 사람이 훨씬 더 빠른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죠? 내가 시간이 짧을수록 당연히 빠른 거고 많이 갈수록 당연히 빠른 거다. 자, 지금 다중성강 사진이 나와 있는데 다중성강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운동 방향은 A에서 B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지금 0.1초 간격으로 찍었을 때 간격이 넓은 것과 간격이 좁은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물체의 간격이 넓다라는 것은 같은 0.1초에서 더 많이 갔다라는 거지. 그지?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초에서 요거밖에 못 갔다 하면, 한 칸밖에 못 갔다 하면, B는 지금 두 칸, 세 칸을 갔단 말이지. 그지? 자, 그렇다라는 것은 B가 훨씬 더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중성강 사진도 조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력을 구할 때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속력을 구할 때는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분의 거리. 자, 지금 미터 퍼 세커로 되어져 있죠. 그죠? 또 다른 단위로는 킬로미터 퍼 아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를 변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속력의 단위를 변환시키는 건 좀 어렵게 내실 때 주로 많이 냅니다. 자, 그래서 1km는 1000m, 그 다음 1시간은 3600초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km per hour를 미터 퍼 세커로 전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 하면 1시간에 36km를 갔다라는 거야. 1아워고 36km라는 거지. 그러면 1시간을 초로 전환하면 우리가 1분이 60초니까 그리고 1시간도 60분이잖아. 그래서 60 곱하기 60을 해서 3600x 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km를 미터로 전환하면 0 3개 붙이면 되겠죠. 0을 3개 붙여서 자, 우리가 36,000m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를 약분해서 우리는 10m per sec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1시간을 초로 3600초로 전환합니다. 1시간이 3600초가 왜 되는 거죠? 하고 궁금하신 친구들은요. 1분이 60초죠? 그런데 우리는 1시간은 60분이니까 자, 60분이니까 이 60분을 초로 전환하려면 60 곱하기 60을 해서 3600초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36km는 1km가 1000m니까 36에다가 0을 3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미터로 전환해서 우리는 미터 퍼 세커로 우리 전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속운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속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속도가 같은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같은 운동이다라는 것은 움직이기는 하는데 같은 속력으로 일정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가 처음 위치에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거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당연히. 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속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도가 같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등속, 같을 등을 써서 속도가 같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동하는 거리는 1초에 4cm씩 증가한댔죠. 근데 속도가 같으니까 4cm씩 계속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등속 운동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리와 시간은 당연히 시간이 감에 따라서 거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하지만 속력은 같은 속도로 뛰고 있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 자, 하나의 팁으로 우리가 알고 가자면 속력과 시간을 곱한 여기 넓이 부분 있죠, 넓이. 이 넓이 부분이 바로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속력과 시간을 곱한 것이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등속 운동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거리와 시간을 주고 속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5분에 이동거리는 20이 되니까 5에서 20을 나누면 4m/s가 속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동거리는 이 넓이를 구하면 된다 했다. 그죠? 5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가로는 5가 될 거고 세로는 4가 되어서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하면 20m가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꼭 다른 종류의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유낙하 운동 한번 봅시다. 자, 자유낙하 운동은 말 그대로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위에서 만약에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 물체는 떨어지면서 땅에서 이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력의 힘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이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1초에 9.8m씩 증가하는데요. 자, 이래서 이런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1초에 9.8m/s씩 증가하니까 거리도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의 힘을 받아서 땅으로 떨어질 것이고 땅으로 떨어지면서 1초에 9.8m/s씩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속력이 9.8씩 점점 증가하니까 거리도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이 자유낙하 운동이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점점 갈수록 1초씩 늘어날수록 속력도 9.8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죠?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한 후부터 속력은 매 초마다 9.8씩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 초마다 9.8씩 비례하게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자유낙하할 때 공기저항이 없을 때와 공기저항이 있을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동시에 떨어진다고 했고요. 공기저항이 있을 때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쇠구슬이 질량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질량에 비례해서 중력의 크기가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명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체의 종류나 이런 질량이 무겁고 가볍고에 관계없이 속력은 그냥 1초에 9.8m씩 증가하고 있어요.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먼저 떨어지네. 그러면 속력도 점점 증가하네. 점점 증가한다라는 것은 9.8씩 계속 더해지니까 빨라진다라는 의미지. 속력이 계속해서 빨라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9.8 되었다가 더 높아졌다 이런 건 아닙니다. 매 초당 그냥 9.8씩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진다라는 것은 중력의 크기에 의해서 질량이 비례한 것은 중력의 크기인 것이지 속력이 비례해서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구분해서 외워두셔야지만 객관식을 풀 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에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합시다.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자, 중력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속력은 1초에 9.8씩 증가한다. 자, 하지만 물체의 종류나 모양이나 질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1초에 9.8씩 증가한다. 자, 공기 저항이 없으면 무겁든 가볍든 동시에 떨어지고 공기 저항이 있으면 무거운 것부터 먼저 떨어진다. 무거운 것부터 먼저 떨어지는 것은 속력이 막 갑자기 많이 증가해서 쇠구슬이 빨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량에 비례해서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쇠구슬이 공기 저항이 있을 때 더 먼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지금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가 있어요. 멈춰 있는 거 아닙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얼마씩? 9.8씩 점점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동하는 거리도 얘는 그냥 일정하게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자유낙하 운동은 이동하는 거리도 점점점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속력이 1초에 9.8씩 점점점 증가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말을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외우세요. 등속 운동은 속력은 일정하다. 이동 거리도 일정하다라고 표현하고요.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지만 점점 증가한다. 자, 거리도 점점 증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유낙하 운동과 등속 운동을 구분해서 외우도록 하시고요. 반드시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와 함께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론만 외워서 안 됩니다. 이론을 외우고 이론을 이해한 상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건 몰랐네. 내가 분명히 이거 외웠다 생각했지만 이건 내가 또 좀 다르게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드백할 수 있는 게 문제를 푸는 과정이니까 반드시 문제를 푸시고 오답 처리를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오답 처리라는 것은 틀린 번호를 고치는 게 아니라 요즘 답안지에 보면 풀이가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풀이들을 한 번 더 문제 밑에다 빈 공란에다가 옮겨 가시면서 이게 이런 문제는 이거구나 하고 오답을 한 번 더 쓰시면서 머릿속에 정리해 보시고 그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교과서를 참고하셔서 또 이론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는 거.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과학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